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3년 차인 부부입니다. 저희는 대기업 사내 커플이에요. 1년 전부터 아내가 소일거리로 소소하게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출을 갚는데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생활비로 좀 벌어보자 할 겸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이게 점점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이었어요. 여보, 이번 달 우리 매출 봤어? 아, 봤지? 아니 이게 말이 돼? 우리 둘이 월급 합친 거보다 더 많이 나왔어. 맞아. 아, 왜 그러지? 이게 알고리즘을 탔나? 왜 그럴까?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매출 급상승이야? 고객들 반응도 너무 좋고 이러다가 우리 금방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참에 회사 때려치울까? 뭐? 진심이야? 아니 농담이야. 우리 대기업인데 뭐 좀 다니긴 해야겠지. 근데 이렇게 계속 매출이 잘 나오면 계속 진지하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너무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니야? 근데 여보, 나 너무 좋아. 내 목. 자기야, 왜 그래? 목은 또 왜? 요새 디스크가 터졌는지 목이며 허리며 너무 아파. 근데 회사에서는 나 눈치 보여서 티도 못 내잖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퇴근하고 나서도 쉬지도 못했잖아. 새벽까지 부업하느라 우리 둘 다 좀 피곤하긴 했어. 돌아가면서 해야 되나? 우리 영양제라도 좀 챙겨 먹으면서 하자. 내가 좀 남자니까 더 열심히 해볼게. 자기는 그냥 퇴근하고 좀 쉬어. 어떻게 그래. 자기 혼자는 힘들지. 지금 한참 물 올랐는데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지, 안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여보 해군 출신이잖아. 그렇지. 이거 이분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투자해서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아. 점점 더 욕심이 난다. 그치. 아니면 나 임신 준비한다고 휴직이라도 할까? 휴직하고 우리 바짝 벌어보는 거 어때? 그러게 이제 더 바빠질 텐데 이거 우리 회사랑 병행할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되네. 이거 여가 생활을 둘째치고 이거 자기 목 아파지면 안 되는데. 이거 어디다 말도 못하고 어쩌지 여보? 오늘도 계속 올라가는 매출 그래프를 보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집중하면 높은 수익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욕심이 나기는 합니다. 바짝 벌어 치고 빠질까 싶다가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려니 두려움도 커요. 우리 부부 과연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야, 이거 정말 행복한 고민이네요. 부부가 지금 대기업 직원이에요. 네. 근데 부업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 부업이 본업보다도 돈을 더 잘 벌어. 그러니까요. 야, 이건 뭐. 아니 부부가 다 대기업 직원이면 일단 연봉도 상당할 텐데 그렇죠. 지금 부업의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게 투잡하느라 너무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프리랜서라서 일하는 시간이 이제 들쭉날쭉한데 이게 쉬는 날에 사실 남들이 일하는 거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여유라고 하기에는 살짝 약간 축 처진 것 같은 느낌을 더 받을 때가 많은데 근데 회사 다니면 또 우리 9 to 6라고 하죠. 그렇죠. 매일매일 가는 거는 또 제가 프리랜서로서는 겁이 나고. 예.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아침 9시까지 출근하고 뭐 6시까지 퇴근하는 거 딱 그 그렇죠.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하면 되기도 하지만 그게 또 막상 매일매일 하자니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맞아요. 걱정도 되고. 또 회사 다니면 옆에 저 매니저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또 만약에 강남까지 가려면 또 2시간 전에 미리 나와야지 차도 안 막히고 이거 그러면 새벽 5시부터 준비하고 이거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때 뭐 6시에 뭐 퇴근을 한다고 해도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뭐 하다 보면 그냥 9시. 금방 잘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또 얘기 몇 마디 하다 보면 잘 시간인데 이분들은 그때부터 다시 이제 부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긴 피곤할 거예요. 우리도 뉴스 끝나면 졸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피곤할 만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게 지금 1년 넘게 뭐 두 분이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무엇보다 잠이 보약인데 이게 잠을 못 자면 피로가 누적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젊을 때 에너지 드링크 좀 먹으면서 우리말로 좀 땡길 때 땡겨야 된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그거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왜냐하면 본업보다 잘 번다고 아까 와이프가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부럽는데요, 저는. 이제는 뭐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제2, 제3의 뭐 직장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분들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부업이라는 거 자체가 본업 이외에 시간이 남게 되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직장인이다. 그런데 내가 좀 글을 쓰는 재주가 있다. 그럼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부수입 이렇게 벌어지시는 맞아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회사에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남는 시간에 해야지 정상인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본업이 우선시 되고 부업은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할애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연을 보니까 일단 부업이 본업보다는 더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이 두 분이 굉장히 신나하시는 걸 보니까 여기에 흥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업보다 더 벌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또 그만두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부업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대기업인데. 왜냐하면 네. 복지도 괜찮고 어. 또 그냥 거기서 일을 하던 일을 하면 또박또박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 또박또박 월급이라는 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매번 똑같다. 내가 그렇죠. 갑자기 큰 돈을 확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물론 뭐 대기업이셔서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또 반면에 경기를 타긴 하지만 부업은 내가 시간을 쏟는 만큼 뭔가 들어오는 게 확실하잖아요. 조금 더 파워풀하기도 하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긴 아주 합니다. 예. 아, 이거 두 가지 병행해서 우선 진짜 과부하가 걸린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젊음으로 제가 또 아까 젊음은 무기를 밀어붙이라고 제가 또 요청을 드린 건데. 네네네. 근데 젊으신데 와이프가 지금 목에 디스크 살짝 왔단 말이죠. 그렇죠. 건강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아, 이거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상당히 이거 어렵다. 치열한데 네. 오랜만에 그러면 각자의 의견을 OX로 한번 가볼까요? OX요. 네네. 직장을 계속 다녀라 그러면 O 네, 아니면 네. X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회사를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부업과 병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O를 들어주시면 되고 어허. 아니다. 물 들어올 때 놓아졌지만 이게 더 잘 될 것 같으면 부업을 집중을 해라. 부업에 아. 집중해라라고 한다면 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본인의 생각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헤이! 오! 아, 아, 야, 이게 안정 추구형이야. 야, 만장일치로. 이게 야. 다 오예요? 야, 이러기도 신희선 쉽지 씨는 왜 그렇게 않은데. 생각해요? 저는 이 사람 입장이라서 그런지 예. 사연자분이랑 왠지 같은 동년배일 것 같기도 하고 네. 나이일 것 아. 같기도 해서 저는 저라면 진짜 잠을 못 자더라도 부업을 제 삶처럼 새기면서 아. 월급도 또박또박 받아보고 싶고 두 개 다. 두 개 다. 아 근데 제가 직장을 안 다녀봐서 그런가 봐요. 아. 예, 월급도 받아보고 싶고 두 개 아니 다. 직장도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아침 일찍 나가서 대기업이면 더 일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놔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부업은 부업이니까 네. 부업으로 해라.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 월급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점점 모르죠.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떨려날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부업을 확 키우면 돼요. 그때도 그때 하고 되면 저도 오해요. 이게 합쳐졌기 때문에 좀 크다고 느끼는 거지. 그렇죠. 사실 하나만 해서는 제가 볼 때 뭐 대기업 월급도 받으면서 부업을 했기 때문에 만족이 오는 거지. 부업만 했을 때는 이게 프리랜서의 삶을 안 살아보셔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옵니다. 저도 사실은 옵니다. 네.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갖지 못한 거를 갖게 되면 저게 이제 막연한 동경,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느낌. 내가 지금 본업을 하다가 부업을 해보니까 이게 더 잘 되는데, 이거 자영업 이런 거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연에서는 일단 힘들어도 병행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로소득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근로소득자에서 자영업자로 만약에 전환이 되는 거라면 이건 특히나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업의 수입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연을 아까 자세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반짝 매출이 증가한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무슨 알고리즘을 탔는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수입이 증가한 기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반짝 매출. 예를 들어 겨울이니까 손난로를 파는 그런 장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거 겨울에만 장사 잘 될 거잖아요. 이걸 두고 이 직장을 그만두셨다가는 이제 조금만 따뜻해지시면 크게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부업이 아까 본인들도 이거 알고리즘인가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었잖아요. 왜 갑자기 잘 되는지. 맞습니다. 거품일 수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근데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대기업 월급도 네.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떨려날 수도 있고. 그것도 무섭네요 사실. 네. 제가 그러면 딱 잘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업이
어느 정도 잘 돼야 퇴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 부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소득의 규모로 봤을 때는 근로소득으로 벌던 돈보다 그래도 3배 이상은 벌어야 더 번다. 세 배요? 이직할 만하다. 오. 그만둘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뭐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내가 다 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일을 하는 기간만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퇴직금이라는 걸 주잖아요. 네. 하지만 뭐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는 그런 거 당연히 없고요. 또 소득이 또 언제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복지 같은 것도 하나도 없죠. 내가 벌어서 내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한다면 예를 들어 직장인으로서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프리랜서로는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벌어야 실제로 더 많이 번다, 그만둘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안정적인 돈을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라고 한다면 그때 퇴사를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배 이거 힘든데요. 힘들죠. 두 사람 월급을 넘어섰다고 해서 저는 그냥 좋아하기만 했는데 넘어선 수준을 더 넘어버려가지고 네. 좀 어림이 없는 상태인데 이거 정말 존버한다고 하죠. 네. 예, 그냥 바짝 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버티면서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약물고 생각합니다. 버텨야 됩니다. 네. 요즘에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워라벨.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서 그래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겠다. 이런 네.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있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놓줘야지. 바짝 벌어야지. 네. 근데 이 부부는 지금 뒤 후자잖아요. 그렇죠. 네. 바짝 벌어야지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병행하는 게 쉴 수 없어서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게 부업을 해서 자영업을 하면 좀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네. 이게 하루 일하는 게 그날 수익으로 연결되면 욕심이 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더 쉴 수가 없어요. 이게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휴식이 보장된 거지. 이거 저는 정말 말리고 싶은데 어쨌거나 이 두 부부는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부업 잘 되면 또 누구한테 잘 된다고 말도 못 하고.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 회사 이러고 다들 같이 월급쟁인데. 이거 말하면 큰일 납니다. 네. 사실 뭐 대부분의 회사가 겸업이 금지돼 있기는 해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회사의 승인을 득해서 하시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겸업 금지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걸 말할 필요도 굳이, 없고요. 네. 더군다나 일이 잘 되고 있다. 그럼 뭐 월 1,000만 원씩 번다. 절대 이거 티 내면 안 됩니다. 내가 입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뭐 차가 바뀌거나 갑자기 좋은 옷을 산다거나 이러면 주변에서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런 네. 일 절대로 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일과 후에 한다잖아요. 이제 예. 퇴근하고 하는 거니까 아마 직장인 알리지 않았을 텐데 그럴수록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쉿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나 뭐 속 시원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부의 정확한 그 데이터를 몰라요. 네. 얼마를 버는지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니까 두 부부의 상황을 자세히 한번 보죠. 네, 이 두 분의 현재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맞벌이 부부고요. 남편은 대기업 8년 차, 아내는 6년 차입니다. 부동산 자산으로 7억 5천만 원, 자가 아파트가 있고요. 대출 3억 원이 껴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보시면 남편은 월 500만 원에 성과급이 연 3천만 원, 아내는 월 450만 원에 성과급이 연 2천만 원입니다. 부업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뭐 미미하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다가 한 3달 전부터 매출이 급상승해서 월 1,000, 월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2월 매출 1,000만 원, 올해 1월 매출 1,200만 원입니다. 계속 야, 오르고 근데 있네요. 이분들 이게 지금 35살, 32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네. 나이로 봐서 미래가 아주 밝아요. 그리고 이걸 부업한 지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네요. 네, 근데 그 석 달인데 지금 1월 매출이 네. 월 1,200만 원인데 일단 두 사람의 월급만 합쳐도 월 950만 원입니다. 근데 지난달 매출이 1,200만 원이면 월급보다 많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이제 매출인데 네. 그 퇴근해서 바짝 일한 건데 이 정도면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 쏠쏠해요. 그죠? 네. 네. 진짜 9 to 6 하면 몇 시간이에요? 이렇게 거의 반나절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 해가지고 더 많이 벌었는데
저 같아도 투자를 막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돈 벌려면. 근데 어쩌는지. 아까 소장님이 네.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월급의 3배는 벌어야 된다. 부업을 했을 때. 네, 그렇죠. 근데 뭐 1,200만 원으로는 지금 어림도 없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일단 1200이라는 숫자도 어림도 없는데요. 일단은 이 수익을 벌어들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매출이 조금 증가를 하기 시작해서 11월, 12월, 1월 석 달 동안. 석 달이거든요. 이 반짝 매출 찍은 걸로 퇴사를 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면 1년을 놓고 보자면 사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은 하시긴 하셨어요. 그럼 월 평균 수익으로 따지면은 250만 원 정도 벌어들인 건데 이것도 사실은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액이거든요. 네. 아. 여기에 각종 경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이 장사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매출액 와 내가 손님한테 받은 돈 이게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 절대 아니죠. 실제 이것저것 제하면은 순수익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출 순수익이 다르다는 거는 네. 또 세금이 아 세금도 기다리고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차 띄고 포 떼야 되는 거거든요. 매출이라는 게 차 띄고 포 띄고 얼마 남을까 이건데 일단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볼까요?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도 네. 궁금합니다. 아, 퇴근 후에 이제 이분들이 하는 게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부부의 부업인데 바로 온라인 스토어를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쉽게 얘기하시면 그겁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사실은 뭐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판매 대행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요즘에는 사업자 등록도 굉장히 간단해져서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뭐 한 10분, 20분 만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원가가 우리가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뭐 볼펜 한 자루의 원가가 공장에서 떼오면 2,000원인데 요거 떼다가 뭐 소매 가격 5,000원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자, 2,000원에 떼와서 5,000원에 판매했다. 네. 그럼 얼마가 남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3,000원 남죠.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간단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 3,000원이 쌓이고 3,000원, 3만 원, 30, 300 이렇게 되면서 이게 결국은 내 인건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3,000원, 3만 원, 3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보셔야 돼요. 일단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된 직장, 특히나 이제 대기업을 다니시는데 이런 직장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휴가를 가더라도 월급이 나오잖아요. 놀아도 월급을 줍니다, 회사에서. 그런데 이 직원도 고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모든 걸 다 하는 자영업, 온라인 스토어 이런 것들은 사실 휴가는 꿈도 못 꾸겠죠. 네. 이 부부도 이 방법을 통해서 퇴근 후에 짬짬이 어떻게 매출을 올리신 것 같은데 매출 대비 순수익이 얼마인지는 좀 꼼꼼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해서 부업을 했고 그래서 지난달 매출이 1,200만 원이고 그러면 과연 순이익은 얼마였을까요? 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한번 네. 보여주시죠. 자, 온라인 스토어 1월 매출 1,200만 원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공장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원가 450만 원, 포장 등 부자재 비용이 10만 원, 택배 배송비가 6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평균 6%로 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뭐 따로 고용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일단 0원이고요. 그리고 부가세 약 70만 원을 빼면 순수익 540만 원 나옵니다. 야, 이거 네 자릿수에서 갑자기 세 자릿수 되니까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네. 아니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절반 못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월급보다는 더 돈이 생기는 거니까 저 여유 자금이 예, 그렇죠.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 마진율로만 따져봤을 때는 한 45% 정도 되니까 이거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도 고용하지 않고요. 이분들이 직접 물건 떼와가지고 집에서 포장하고 송장 붙이고 배송해주고 혹시나 고객한테 연락 와서 물건 잘못 왔어요 이러면 이거 응대도 해줘야 되고 이걸 이제 두 사람이 다 하시니까 결국 이제 두 사람의 인건비예요. 네. 540만 원이. 근데 한 달 동안 두 분의 인건비가 540이다? 이 두 분의 세후 월급 합치면은 900만 원이 넘는데 이거 제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이제 물론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해서 한 게 아니라 퇴근 후에 짬짬이 나는 시간, 뭐 주말 시간 이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과연 전업으로 돌아섰을 때는 이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해 가지고 돈을 더 벌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시간 대비 그만큼 뭐 시간을 2배로 투자한다 해서 돈도 2배로 벌 수 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규모가 커지게 되면 뭐 창고라도 임대를 해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한 그런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마진율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게다가 순수익 540만 원은 아직 건보료, 국민연금 이런 거 떼기 전이고요. 그리고 소득세도 내기 전이라서 이것들 해결하고 나면 내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에 따로 신고하셔야 되고요. 네. 맞아요.
무서운 날이 그렇죠? 옵니다. 그냥 월급쟁이 네. 때 그 12월에 신고하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네. 5월에 또 신고해서 종소세 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성장세예요. 맞습니다. 예.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만둘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만둘 수는 없고 지금 상황에 다만 안주하지 마시고 매출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으셔서 얼마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이제 월급의 3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기간은 몇 배인지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인지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월급의 3배라는 이 매출을 달성하는 수익을 네. 달성하는 게 한 최소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는 매출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간으로 따지자면 최소한 한 1년 정도의 사이클은 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노력으로 그걸 유지시킬 수가 있는지, 세 번째는 현재 부가세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 이것도 따져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금, 건보료, 뭐 국민연금 이런 거 다 떼고 실제 내가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1년이 돌아야 됩니다. 사업의 영속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커졌을 경우에 내가 아니어도 직원을 고용해서 그 직원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순수익으로 1,500만 원 정도는 손에 쥐어야 고민할 만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 1,500. 예. 그럼 지금보다 순수익으로 또 2~3배 더 버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소장님의 말을 정리해 보면요. 단순히 부업의 매출이 월급을 넘어선다. 퇴사 비추천입니다. 내 월급의 3배 매출을 1년 이상 유지할 때 이 정도는 돼야 퇴사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퇴사할 만하다는 거지 퇴사해라가 아닙니다. 네. 그러네요. 어간을 잘 보셔야 오. 돼요. 근데 저는 퇴사할 만하다. 와이프가 걱정이 돼요. 네. 3개월에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올 것 같은데 네. 1년을 하라고 하면은 병원비가 더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돈이 벌리니까 아픈 허리 부여잡고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이게 하고요. 건강이 문제인데요. 이 건강이 사실 부업 때문에 허리와 목이 안 좋아지신 건지 아니면 본업 때문에 안 좋아지신 건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대기업 다니시니까 이런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으시니 그걸로 휴직을 좀 하실 수 그럴 수 있다면 뭐 길게는 못 하겠죠. 뭐 둘 중에 한 분만 휴직을 하셔가지고 1~2달 정도 일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뭐 아내분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으니까 아내분이 뭐 한 넉 달, 5달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한 2~3달 정도 휴직을 하시면서 부업에 좀 집중을 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네.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다시 하고 네.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세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네. 지금이야 뭐 두 분이서 벌어서 대출금을 갚으면서 살면 되겠지만 가족 계획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 뭐 소득이 반토막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대기업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퇴직이 빨라요. 중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40대 희망 퇴직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고 뭐 명퇴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플랜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앞으로 두 분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재무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아이가 아직 없는 부부다 보니까 출산 계획이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있다면 출산을 언제쯤 하실 건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또 집은 이미 마련하셨지만 나중에 조금 더 이사를 가셔가지고 주택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 이러면 이제 큰 돈이 들어갈 테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면 뭐 소득이 감소하거나 지출이 크게 늘어나니까 요걸 버틸 수가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전에 조금 두 분에서 바짝 키워놓고 네. 나중에 몸이 좀 아파질 때쯤 돈 모아놓은 걸로 이제 직원을 좀 고용해서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사실 이 월급을 줘야 되니까 네. 그만큼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싫다, 내가 벌고 싶다 그러면 1년 365일 내가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휴가나 여행 가면 휴가나 여행 가느라 노느라 돈 못 벌죠. 놀면서 돈 쓰죠. 이거 2배로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영업 하시면 하시기가 이거 쉬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회사 다니시니까 쉬는 날이 보장이 되지. 자영업을 하면요. 이게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짬짬이는 시간이 있는데 길게는 못 네. 내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판매 대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판매 대행이면 나중에 이거 반품해달라, AIS 해달라 뭐 이래가지고 좀 소위 얘기하는 진상 고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사연 보고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돈 많이 버신다 해서 축하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말 돈 벌기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맞습니다. 이게 고객 응대로 인한 뭐 스트레스도 당연히 받으실 텐데 요즘은 택배 당일 발송이 기본이잖아요. 오늘 주문했는데 왜 내일 안 와요?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런 택배 업무까지 보게 된다면 사실상 낮에 개인 업무는 절대 못 보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직장인하고 다르게 신용대출 하나 받기에도 뭐 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요. 또 요즘에 대기업에 흔히 있는 이 복지 혜택들 이런 거 전혀 없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게 따져보자면 내가 진짜 이 일이 적성에 딱 맞다 이런 일이 아니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매출을 두고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